안녕하세요. 경제학의 세계적인 바이블 폴 크루그먼 교과서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조세의 경제학입니다. 세금.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좀 지끈거리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보시면요. 이 세금 문제가 아주 명쾌하게 딱 정리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정부가 어떤 상품에 세금을 딱 매겼어요. 그러면 그 세금, 과연 누가 내게 되는 걸까요? 파는 사람? 아니면 사는 사람? 법을 보면요, 판매자한테 내라고 할 수도 있고, 구매자한테 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이 경제의 세계에서는요,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이 진짜 원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예시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바로 호텔 객실에 붙는 세금입니다. 다들 여행 갈 때마다 내는 바로 그 세금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고요. 자, 교과서에 나온 그래프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이건 세금이 아예 없을 때 아주 이상적인 시장 상황이에요. 호텔이 팔고 싶어하는 방의 개수, 즉 공급하고요. 손님들이 자고 싶어하는 방의 개수, 수요가 정확하게 딱 만나는 점이 있죠? 보니까 매일 밤 10,000개의 객실이 $80라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게 바로 시장의 균형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정부가 등장을 해서 호텔 주인한테 방 하나 팔 때마다 세금 $40씩 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40라는 세금이 방금 봤던 그 완벽한 균형 상태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호텔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예전처럼 $80를 받으면 세금 $40 내고 나면 $40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똑같은 이윤을 남기려면 최소한 $120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모든 가격에서 $40씩 비용이 더 드는 셈이니까 이 공급 곡선 자체가 그대로 위로 $40만큼 쭉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균형점을 보니까 와, 거래되는 방의 개수가 5,000개로 확 줄었네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 호텔 주인이 $40를 다 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경제학에서는 이 세금의 진짜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따지는 걸 조세의 귀착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부터 이 $40가 실제로 어떻게 쪼개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균형 가경을 보니까요. 이제 손님들은 하룻밤에 $100를 내야 해요. 원래 $80였으니까 결국 $20를 더 내게 된 거죠. 그럼 호텔 주인은 어떨까요? 손님한테 $100를 받긴 받아요. 근데 거기서 정부에 세금 $40를 내야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죠? 네, $60밖에 안 돼요. 원래 $80 벌었는데 수입이 $20나 줄어든 셈이죠. 자, 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죠? 정부는 분명히 호텔 주인한테 $40 다 내라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손님이 $20, 호텔 주인이 $20 이렇게 딱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법에 쓰여 있는 것과 실제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법을 바꿔서 처음부터 호텔 주인이 아니라 손님한테 직접 세금 $40를 내라고 했으면 결과가 좀 달랐을까 하고요. 궁금하죠?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손님한테 직접 $40를 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원래 $100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세금 $40를 따로 내야 하니까 호텔에 직접 지불할 수 있는 돈은 $60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 아래로 $40만큼 쭉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 최종 결과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결과가요,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100% 똑같습니다. 손님이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100, 호텔이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60, 그리고 팔리는 방의 개수는 5,000개.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세금 고지서를 판매자한테 보내든 구매자한테 보내든 최종 결과에는 정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그럼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지는 무엇이 결정하는 걸까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얘기겠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가격 탄력성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정말 간단해요. 그냥 가격이 변할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탄력적이다 하는 건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고요. 비탄력적이다 하는 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좀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자, 교과서에 나온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왼쪽은 휘발유 시장이에요. 여러분, 기름값이 좀 올랐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차를 안 탈 수 있나요? 어렵죠. 대체할 게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비탄력적인 거예요. 둔감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금 부담의 대부분을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은 도심의 주차 공간이에요. 주차 요금이 엄청 올랐다고 해서 주차장을 하루아침에 막 2배, 3배로 늘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공급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즉,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세금 부담의 대부분을 공급자가 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예요.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 중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쪽, 즉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더 어려운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덜 탄력적인 쪽이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진다 이겁니다. 그럼 정부는 세금을 얼마나 걷게 될까요?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이는 공식처럼 세율에다가 판매량을 곱하면 그게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판매량을 계산할 때 세금 붙이기 전에 10,000개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줄어든 5,000개를 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욕심내서 세율을 너무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 자체가 확 줄어버려서 오히려 전체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머릿속에서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아마 세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이후로 완전히 바뀔 겁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법에 누구한테 세금을 내라고 적혀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둘째, 세금의 부담은 언제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나누어서 지게 된다는 거. 셋째, 그럼 그 부담을 누가 더 많이 지느냐? 이건 바로 가격 탄력성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그러니까 더 유연하지 못하고 선택지가 없는 아쉬운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조세의 귀착에 대한 핵심 원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이 지식을 우리 현실, 바로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내는 사회보장세 같은 세금들 보면요. 법적으로는 회사랑 내가 50대 50, 딱 반반씩 낸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원리에 따르면 실제 부담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를 쉽게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노동자와 직원을 쉽게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고용주 중에서 과연 누가 더 비탄력적일까요? 누가 더 아쉬운 쪽일까요? 그 답에 따라서 여러분과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의 진짜 비율이 결정될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